안녕하세요. 의문론 2주 2차 시 수업 영상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조음 기간에 대한 이야기들이 어느 정도 정리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은 이제 분절음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여러분들이 두 번째 PPT 자료에 이쪽 분절음 부분을 봐주기 바랍니다. 네. 일단 그 분절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면 언어 단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되는데, 언어 단위에는 그 문법 단위라는 것이 있고 음성 단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문법 단위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형태소라든지 단어라든지 문장이라든지 하는 것이 있고요. 음성 단위에는 분절음과 음절이 일단 있어요. 네. 분절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절음 별거 아니에요. 이제 세그멘테이션의 번역인데 이제 나눈다, 이제 쪼갠다, 뭐 세그멘트가 조각이잖아요. 뭐 그 정도의 의미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일단 음성 단위는 음성학과 의문론에서 또 문법 단위는 문법론과 어휘론 그리고 의미론에서 그 대상으로 하는 그런 언어학적인 그런 단위들이에요. 그래서 이 언어학적인 단위는 기본적으로 리니어 이제 이런 것을 단선적이다 혹은 다른 말로 선조적이다. 굉장히 표현이 이상하죠. 선이에요. 그러니까 리니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라인이잖아요. 리니어. 그러니까 이 단선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 순서에 따라서 전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칠판에 가로줄로 횡적으로 나란히 쫙 서는 것, 혹은 종적으로 쭉 내려 쓰는 것, 그런 것들이 다 선적인 것이죠. 그래서 음성 단위는 기본적으로 단선적이어서 그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순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그 순서를 알 수 있는 그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이제 어순이라고 하는 것에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그런 어순의 예로, 그러니까 어떤 단선적이다, 선조적이다는 예를 든다면, 자, 한국어는 교차어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휘 형태소와 문법 형태소가 결합되어 하나의 문장을 만든다. 자, 그런데 예를 들면 가영수, 뭐 애학교, 뭐 다간 이러면 어때요? 이상하죠? 네. 한국어에서 헌학하는 단선적인 순서가 있는 거예요. 어휘 형태소가 나오고 문법 형태소가 뒤따르는 그러한 단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어순이 바뀌면 문법 단위들의 기능이 달라지기도 하고 의미가 달라지기도 하고 뭐 비문법적인 지금 방금 이제 완전 바꿨을 때는 아주 비문법적인 그런 경우가 되는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의문론에서도 역시 똑같습니다. 단 이제 의문론은 여러분들이 이제 직관적으로 좀 잘 접근하기가 어려워서 조금 이제 다른데, 의문론에서도 역시 음성 단위의 순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음성 단위의 순서가 바뀌게 된다라고 하면 의미도 달라지고 발음도 달라지고 굉장히 뭐 여러 가지 뭐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지금 한 예를 들어보면, 자, 막하고 감이 있어요. 막이라는 단어가 있고 감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제 여러분들은 이거를 단어나 형태소로 일단 생각하지만 의문론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아직 익숙하진 않지만 지금 여기는 문자로 쓰여진 거예요. 문자에 한글이라는 문자로 쓰여진 것이고, 이것을 음성학적인 용어로 바꾼다면 막이라는 단어는 평음의 아니죠. 평음이 아니라 양순 비음, 그 다음에 양순 비음, 미음. 미음이란 문자는 양순 비음이고 후설 저모음 그리고 평음의 영국의 폐쇄음 기억이란 문자가 나타내는 이것들의 연쇄예요. 즉 각각의 문자가 나타내는 발음들이 차례대로 리니어하게 단선적으로 연결돼서 막이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만약에 똑같은 분절음이 똑같은 소리들인데 그 순서를 바꿨어요. 지금 감은 보세요. 내부 구성 요소는 똑같죠. 방금 말했다시피 기억이라는 문자는 영국의 폐쇄음, 그 다음 아라는 문자는 후설 점호음, 미음이라는 문자는 양순 비음. 똑같은 구성인데 그 순서를 바꿨죠.
물론 모음의 순서는 안 바꿨어요. 뭐 이제 알고 있겠죠. 음절의 중심이 되는 게 모음이니까. 이러면 그 순서가 바뀌면서 전혀 다른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학에서는 이 선조성이라고 해요. 이 단선적으로 리니어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단위의 속성이 됩니다. 또 지금 이음절짜리 흑막과 막흑도 한번 볼까요? 자, 이거는 지금 이음절 흑과 이음절 막, 그 다음에 그 순서를 바꿔본 거예요. 도치해 본 거예요. 근데 흑막이라고 하면 어떻게 됐어요? 뒤에 있는 이음절의 비음 때문에 선행하는 제1음절의 영국의 폐쇄음 기억이 비음화되었죠. 그래서 흑막이 돼요. 흑막이 되는데 막흑을 바꿔버렸어. 바꾸면 어떻게 돼요? 이게 무슨 단어인지는 모르겠지만 무슨 단어인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이런 단어의 이런 소리의 연세가 되면 여러분들 막흑같이 유기음화 시킬 수는 있죠. 격음화, 유기음화를 시킬 수는 있죠. 자, 그래서 두 음절의 순서가 바뀜으로써 자, 첫 번째 막과 감은 분절음의 순서가 바뀌면서 그 다음에 흑막과 막흑은 음절의 순서가 바뀌어도 아예 적용되는 음운 현상이 달라진다는 그런 어떤 언어 단위의 단선적 속성을 이해할 수 있었을 거예요. 언어 단위의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속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네. 네, 그래서 이 언어 단위에 대한 것들을 그림으로 제시를 해보면, 자, 문법 단위 안에는 문장이 있고, 또 단어도 있고, 형태소도 있고. 자, 그런데 이들 형태소는 기본적으로 음절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이들은, 자, 분절음으로 나뉘어요. 분절음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 분절음이 의미와 관련될 때 형태소가 되는 것이고 음성과 음운론적인 속성과 관련될 때 음절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음절과 분절음은 음성 단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업에서 선생님과 여러분이 관심을 가질 부분은 형태소도 아니고 단어도 아니고 문장도 아닌 분절음과 음절. 네, 요 단위들에 대해서, 언어 단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네, 이해를 하겠죠?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이미 배웠던 음소라고 하는 개념이 드디어 나왔어요. 지금 분절음 얘기가 나왔는데 대체 분절음과 음소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사실은 분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아직 그 PPT에서도 제시가 안 됐고 아마 요번 주 차시에는 못 배울 것 같은데 분절음은 초분절음이라는 것과 좀 이렇게 대비를 해서 보아야 하는 개념이에요. 분절음은 아까도 말했지만 지극히 리니어한 단선적인 선조적인 개념인데 초분절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초분절음은 단선적이지 않고 복선적이에요. 복선적이라는 건 간단히 말해서 복층 알죠? 네, 분절음이라는 1층에 2층으로 얹히는 것이 초분절음이에요. 복선적인 존재죠. 단선적인 존재가 아니라 복선적인 존재예요. 2층이라고요. 복층이라고요. 뭐냐? 바로 운율자질이죠. 초분절 자질은. 그래서 이건 나중에 다시 또 이제 PPT 자료로 올라가겠지만 뭐 음장이라든지 강세라든지 성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분절음의 개념은 초분절음하고 같이 이제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이게 언어학적인 용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한 19세기 말 20세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100년 이상, 한 200년 가까이 축적되어 온 그런 개념들이 이제 계속 새로운 개념 규정과 논의들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용어들이 이제 오랜 세월 축적되다 보니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했던 것, 뭐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했던 것, 그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새롭게 정의된 것들이 있다 보니까 좀 중복되는 개념도 있고 또 새롭게 또 제안하는 개념도 있고 그게 학문이니까요. 네, 그게 학문이니까. 네, 그래서 음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중고등학교 때도 배우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 개념인데 이제 음소가 뭐냐 한번 정의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분절음은 분석의 정밀한 정도에 따라서
음성과 운소로 이제 음성과 포음과 음소, 포님으로 구별이 됩니다. 그러니까 분절음의 개념하고는 좀 그 영역이 다르다는 것을 알겠죠? 그래서 음성은 원어민이 인식하지 못하는 음성적 차이까지 정밀하게 분석한 분절음으로 각 가로 안에 음성기호로 적어요. 반면 음소는 원어민이 인식하는 음성적 차이를 기준으로 우리가 인식하는 어떤 영어권 하자가 인식하는 것이고 한국어 하자면 한국어 하자가 인식하는 기준으로 분석한 분절음으로 사선 안에 음성기호 또는 한글로 적어요. 자, 일단 각가로 안에 넣느냐, 사선 안에 넣느냐, 이건 이제 두 번째 문제고, 원어민, 그러니까 마더랭귀지, 모국어 화자를 얘기해요. 네이티브 스피커, 모국어 화자가 그 음성적 차이를 인식하느냐, 인식하지 않느냐. 자, 비가 오죠, 비가 오는데 나비가 날아다녀요. 이런 문장을 말했어요. 자, 비와 나비가 있어요. 비와 나비가 있는데 지금 선생님이 비, 나비 했어요. 자, 비라는 단어에 비읍이라는 문자가 나타내는 선생님이 이렇게까지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비읍은 문자의 명칭이에요. 비읍은 문자의 명칭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분명히 문어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구어를 대상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비읍이라고 하는 문자가 나타내는 발음은 소위 말해서 이제 양순 폐쇄음이거든요. 두 입술을 이용한 폐쇄음인데 어쨌든 자, 그래서 비읍이라고 하는 이 문자가 나타내는 비의 초성의 발음과 나비라고 하는 이 두 번째 제2음절 초성의 비읍이 나타내는 발음은 자, 여러분 어때요? 다르게 느껴져요? 달라. 첫 번째 비와 두 번째 나비의 발음은 굉장히 다르군. 달라. 그런데 세종은 왜 멍청하게 똑같은 문자를 대응시켰을까?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없지요. 그쵸?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만약에, 자, 비와 나비의 발음이 다르다고 느낀다면, 같은 문자를 세종이 애시당초 대당시켜 놨을 리도 없겠죠. 자, 그런데 음성학적으로는 달라요. 비의 초성은, 즉, 단어의 첫머리죠. 이름절 짤이지만 이 초성의 비는 무성음이에요. 무성. 그런데 나비의 비읍은 이 문자의 소리는 성대 진동을 하는 유성음이에요. 아까 무성, 유성 얘기했죠. 자, 나비는 왜 유성음일까요? 자, 나비는 모음 아와 모음 이 사이에 있잖아요. 모음은 다 유성음이거든요. 성대 진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성대 진동, 아까 성대 모습 기억나죠? 성대를 진동하다가 무성음이 이렇게 딱 멈췄다가 또 성대를 진동하려니까 귀찮은 거야. 좋은 기간은 하는 일이 많아요, 얘는. 숨도 쉬어야죠. 말도 해야죠. 그쵸? 주인 또 잘못 만나면 수다쟁이 만나면 넘어오는 밥을 튕겨내야죠. 얘 너무 바쁘거든요. 그래서 나비에서 왜 성대 진동이 일어나느냐? 유성음과 유성음 사이에 있으니까 그냥 쓱 진동시키고 넘어가는 거야. 왜 쓱 진동시키고 넘어가느냐?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들은 그 차이를 의미를 변별하는데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인식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의미 변별을 하는데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인식을 하지 못하니까 슬쩍 넘어가는 거예요. 네, 선생님이 슬쩍 넘어간다고 했지만 이 현상을 동화라고 해요.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예를 들면 유성음악 배웠죠. 모음과 모음 사이. 그럼 남비, 냄비 할 때도 역시 앞에 오는 미음이라고 하는 문자가 나타내는 발음이 공명자음, 즉 비음이니까 당연히 유성성을 가지니까 또 이때의 냄비의 비읍이라는 문자도 역시 유성음으로써 실현되는 발음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중요한 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한국어에서는 유성음과 무성음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식하지 못하니까 우리에게 유무성음은
뭐다? 음성적인 차원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각 가로 안에 음성기호를 쓴다. 여러분 아직 음성기호 안 배웠어요. 나중에 이제 음성기호 이제 외워야 되거든요. 네, 음성기호라고 해서 인터내셔널 포네틱 알파벳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흔히 발음기호처럼 생각하는 그런 국제 음성기호가 있습니다. 네, 인식하지 못하는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반면에 선생님이 예를 들면 나삐 그랬어요. 그럼 나삐? 그런 단어가 있어? 나피 그랬어요. 뭐야? 그런 단어 있나? 여러분이 인식을 해요. 그러면서 나삐나 나피라는 단어는 없는데 라고 인식을 하죠. 비, 피 다르죠? 우리 알아요. 의미의 차이를 일으키죠. 인식한다는 건 뭐냐면 이미 거기에 의미의 차이, 의미의 구별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인식. 자, 음소란 나중에 정의를 다시 배우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식한다는 건 뭐냐? 결국 뜻을 구별하는 데 사용되는 소리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한국어에는 평음, 경음, 성대의 크기에 따른 분류인 평음, 경음, 유기음의 구별은 인식적인 차이니까 각각 음소로 설정이 되겠죠. 그럼 영어권 하자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자, study. 자, 영어에서 T는 그냥 무성음일 뿐이에요. 무성음일 뿐이에요. 그 사람들은 T와 D의 구별밖에 못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왜 스터디의 이 T는 상대적으로 다른 T보다 마찰음인 S 때문에 유기성이 조금 더 있대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인식을 못 해요. 왜? 어차피 영어권 하자들은 평음, 경음, 유기음, 성대의 크기에 따른 의미 변별을 하는 단어를 갖고 있지 않은 것이죠.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핵심은 영어가 어쨌느니 불어가 어쨌느니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국어의 음성이 한국어에서는 음성적인 차원에 불과한 유무성이 다른 언어에서는 음소적 차원이 되고 다른 언어에서는 음성적 차원의 것이 우리에게서는 음소 단위가 될 수 있는 언어마다 어떤 언어에서 이 소리가 인식의 단위인 음소가 되느냐 마느냐 하는 것도 역시 자의적인 거예요. 굉장히 임의적인 거죠. 왜 한국어에서는 평음, 경음, 유기음이 음소 단위고 영어에서는 유성과 무성이 음소 단위인가요? 아무도 몰라요. 네, 바벨탑이 무너지면서 신이 노여워해서 그랬는지 바벨탑 얘기 알죠?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각 언어마다 음성과 음소의 차이가 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음소의 목록은 다 달라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발음 교육이 어렵다라고 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음소는 그러니까 구별을 하기 위해서 각 언어마다 구별하기 위해서 언어에 따라 이제 브레킷을 쓰기도 하고 가가루를 쓰기도 하고 슬래시 사성 가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성 가로 안에 음성기호 역시 아까 말했던 국제 음성기호를 쓸 수도 있지만 한글로 적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한글은 음소 문자죠. 굉장히 발달한 지구상에서 이건 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래도 서구 중심의 가치관을 서구의 대단한 학자들이 이야기한 최고의 문자래요. 문자랍니다. 우리끼리 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최고의 문자인 이 소리가 음소 문자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음소 문자이기 때문에 어차피 음소 단위로 한글로 써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죠. 네. 그러나 아까도 말했다시피 한글은 어디까지나 그러니까 한글로 왜 저렇게 음성기호 안에 쓰냐면 출판사에서 국제 음성기호를 굉장히 싫어해요. 국제 음성기호는 선생님들도 논문으로 쓸 때 되게 피곤한데 일단 컨트롤 F10을 눌러야 돼요. 컨트롤 F10을 한번 여러분들 들어가 보세요. 기호도 굉장히 많고 그 안에 국제 음성 기호도 있고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제 출판사에서 조판을 하거나 물론 요새는 우리가 다
컴퓨터로 작업을 해서 뭐 이제 한글 파일이나 PDF 파일로 넘겨줘도 이게 조판 과정에서 잘 보이지 않거나 이러니까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이제 어차피 음소 단위로 된 좋은 문자니까 슬래시 안에 이제 한글로 써요. 그래서 오히려 슬래시 안에 한글로 쓰고 음성적인 것은 각가로 안에 국제 음성교를 사용함으로써 변별을 하는 그런 교재들도 또 논문들도 꽤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한글은 문자기 때문에 우리가 구어인 의문론, 구어를 연구해야 하는 의문론에서는 좀 계속 한글은 문자다, 문어의 단위다라는 것을 좀 의식을 하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네, 그거는. 네, 근데 자꾸 까먹죠. 네.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글은 음소 문자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소 문자인 한글에 이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좀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데, 명사 고기의 발음을 적는 방법 해서 음성 전사를 정밀 전사라 하고 음소 전사는 간략 전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왜 음성 전사는 정밀하냐면, 자, 예를 들면 선생님이 고기 그런 것과 거기 이럴 때는 달라요. 고기 이럴 때는 사실 이제 두 번째 음절을 유성 폐쇄음으로 발음했고, 고기 하면은 유성 마찰음으로 발음했거든요. 뭔가 조금 다른 것 같기는 하죠. 뭐 아니면 나비일 땐 유성 폐쇄음이지만 나비 이럴 때면 또 유성 마찰음인데요. 이런 미묘한 차이를 발화 실수가 되었건 그런 거를 정밀하게 하려고 하면 이제 음성 기호를 사용하는 것이고, 음소 전사는 상대적으로 그런 미묘한 음성 차이 이제 무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고기의 발음을 쓰는 방법이 지금 보이죠. 각가로로. 네. 지금 이 안에 쓰고 있는 것은 이제 편의상 여러분들이 좀 아직 국제 음성교를 안 배웠기 때문에 편의상 알파벳 중에 굉장히 편한 것을 썼는데, 이 지금 각가로 안에 쓴 것들, 그 다음 슬래시 안에 들어간 것은 알파벳이 아니에요. 국제 음성기호예요. 이제 국제 음성기호 중에 이렇게 알파벳하고 동일한 것도 있지만 특이한 모양들도 많습니다. 그건 뒤에서 다시 배우도록 하고,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정밀정사, 음성전사에서는 G가 있죠. 이거는 유성음을 표시해 준 것이고요. 상대적으로 간략전사, 음소전사에서는 굳이 음성적인 차이는 한국어에서는 음소 단위가 아니니까 평음으로 이제 그냥 똑같이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차피 음소 단위니까 한글로 이렇게 써줘도 그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거기 이제 각괄호를 뒤에 고기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이건 그냥 X표 하세요. 그냥 어떤 다른 교재에서 복사를 한 건데 주로 이렇게 그러니까 한글로 썼으니까 음소다라고 하는데, 각괄호는 기본적으로 음소전사에는 안 쓰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것은 X표 해주세요. 네, 그래서 밑에 보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줬네요. 고기를 구성하는 이것이 이제 각괄어는 것이 각각 음성이고 상대적으로 이것은 각각 음소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G 발음은 우리에게는 음소는 아니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네. 일단 여러분들이 요거는 좀 잘, 다음 페이지. 네. 다음 페이지는 얘기가 좀 확 바뀌니까 일단은 여기까지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해보도록 하죠. 네, 수고했고요. 아까 파일은 좀 길었는데 오늘 지금은 한 2분 정도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차 시 영상에서 보도록 해요. 수고했어요.